LA 한인타운의 한 현금 인출기에서 80대 한인 남성이 현금을 인출하려다 강도와 맞서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한인 남성은 큰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 글로벌 K-팝 인기에 이어 최근 한국 음식도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맛있는 치킨집에는 한인이 운영하는 식당이 선정됐습니다. 텍사스주의 한 정류장에서 납치됐던 13살 소녀가 캘리포니아주에서 극적으로 구조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납치범이 캘리포니아주의 한 빨래방에서 빨래를 하러 들어간 사이 소녀가 도움을 요청해 구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한 버거킹 매장에서 직원이 쓰레기통에 버려진 감자튀김을 고객에게 제공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쇼핑몰에서 2명의 절도범이 수천 달러 상당의 포켓몬 카드를 가지고 도망가려다 직원과 몸싸움을 벌이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첫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속임수나 가짜 뉴스를 차단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처음으로 AI 규제 정책을 내놨습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었다는 표시, 워터마크를 넣도록 한 건데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의 주요 기술 기업들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입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을 출렁이게 만든 미국 국방부 청사 펜타곤 폭발, 수갑을 차고 연행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사진. 모두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였지만 곧바로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만든 컨텐츠가 가짜뉴스나 속임수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정부가 처음으로 AI 규제 정책을 내놨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든 컨텐츠에는 디지털 표식, 워터마크를 넣도록 한 겁니다. 또 기업들은 대중에게 인공지능 기술을 공개하기 전에 잠재적 위험성을 평가해야 하고 그 결과도 정부와 시민사회, 학계와 공유해야 합니다. 이번 규제는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와 아마존, 오픈 AI 등 미국의 주요 7개 기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Americans are seeing how advanced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pace of innovation have the power to disrupt jobs and industries. These commitments are a promising step, but we have a lot more work to do together. AI 기업들에 대한 이번 규제 조치는 내년에 예정된 미국 대선에서 정보 조작이나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나왔습니다. 백악관은 인공지능의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규와 감독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을 비롯해 20개 동맹국들과도 인공지능 규제와 관련해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한인타운에 위치한 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80대 한인 남성이 강도와 맞서는 CCTV 영상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리아 데일리가 공개한 영상에는 오늘 오전 8시 10분쯤 올림픽 블러버드와 놀만디 애비뉴 코너에 위치한 체이스 현금 인출기에서 86세의 한인 남성 이 씨가 강도를 만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한 라틴계 남성은 당시 현금을 인출하려던 이 씨에게 다가와 옆구리에 총을 겨누며 현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이 씨가 아직 현금을 인출하지 않았다고 말하자 강도는 이 씨의 바지 뒷주머니까지 손을 뻗었고 이 씨는 이를 피한 뒤 달아나는 강도를 뒤쫓아가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이 씨는 달아나는 강도의 차 번호판을 맨손으로 떼어내며 마지막까지 강도에게 강하게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이 씨는 지갑을 뺏기지 않았고 별다른 부상도 입지 않은 채 상황이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80세의 고령에도 강도와 맞서면서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아 다행이라는 반응도 나왔지만 경찰은 이런 상황에서는 강도와 절대 맞서서는 안 된다며 범인이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에서 최고의 치킨 맛집으로 한인이 운영하는 가게가 선정됐습니다. 한국 지역 이름을 딴 치킨이 인기 메뉴라고 하는데요.
글로벌 K-팝 인기에 이어 이른바 먹는 한류가 대세로 떠오르면서 미국 내에서 영역을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문을 연 한국식 치킨 전문 식당. 사람들이 줄을 서 들어올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손님 대부분은 한인들이 아닌 타인종 주민들입니다. 이 식당의 주요 메뉴는 새콤달콤한 한국 양념치킨에 전주 특유의 매운맛을 입혀 개발한 전주치킨. 현지인들에게 입소문이 나면서 급기야 미국에서 가장 맛있는 치킨집으로 선정됐습니다. 맨 처음에 들어와서 오더할 때 좀 니네들이 뭐 어느 정도겠냐 이런 식으로 오더를 하고 했지만 드시고 나갈 때 우리한테 친근감 있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하고 또 완전히 친해져서 레귤러 손님분들이 꽤 많아요. 김치와 갈비, 비빔밥 등 한국 전통 음식에 집중되던 K푸드의 인기는 치킨을 비롯해 핫도그, 닭발, 라면 등으로 확산되며 훨씬 더 다양해지는 추세입니다. 불고기 타코 등 퓨전 한식도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BTS 등이 이끄는 한류 인기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를 오픈하면서 K-팝 그 한류 풍도 저희가 좀 많이 좀 받을 것 같아요 보니까. K-팝 드라마 뭐 이런 부분에 문화하고 같이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또 이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도 더불어서 더 많이 이제 증가가 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또 뭐 SNS나 유튜브 같은 SNS나 이런 쪽 통해 가지고 한국 식품에 대한 접촉이 이제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 같고 지난 5년 사이 K푸드의 수출액은 22억 달러나 늘었습니다. 미국인들의 일상생활에 스며들고 있는 K푸드는 이제 먹는 한류를 이끄는 주요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텍사스주에서 납치됐던 13살 소녀가 캘리포니아주의 한 빨래방에서 극적으로 구조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롱비치 경찰국은 지난 7월 9일 오전 10시 19분쯤 롱비치의 한 빨래방에서 납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7월 6일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의 한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납치된 13살 소녀는 당시 한 남성이 자신에게 총기를 겨누며 차에 탈 것을 강요했고 이후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납치범은 캘리포니아주까지 넘어오면서 롱비치의 한 빨래방에 멈췄고 잠시 빨래를 하러 들어간 사이 납치된 소녀가 도와주세요라고 적은 종이를 자동차 창문에 붙이면서 도움을 요청했고 이를 발견한 목격자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빨래방 종업원도 납치범이 문이 닫혀있는 식당의 오픈 시간을 물었고 수상한 낌새가 보여 곧 오픈한다며 경찰이 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기도 했습니다. 납치범은 텍사스주 클레번에 거주하는 61살 스티븐 로버트 샤블란으로 밝혀졌으며 현재 미성년자 납치와 아동 음란죄 등으로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경찰은 납치범의 차 안에서 비비탄 총과 수갑을 발견했으며 납치범의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최대 종신형을 선고받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버거킹 매장의 매니저가 쓰레기통에 버려진 감자튀김을 고객에게 제공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경찰국은 지난 7월 9일 던컨 바이패스에 위치한 한 버거킹 매장에서 부매니저로 일하던 39살의 제이미 크리스틴 메이저가 2명의 여성과 욕설을 퍼부으며 말다툼을 벌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버거킹 직원이 쓰레기통에서 감자튀김을 가져다 갓 조리한 감자튀김 용기에 같이 넣어 고객에게 제공했고 결국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직원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고 20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제이미는 보석금 $2만 책정받고 구금돼 있습니다. 산타아나의 한 쇼핑몰에서 수천 달러 상당의 포켓몬 카드를 가지고 도망가려던 2명의 절도범과 직원이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산타아나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6월 26일 메인플레이스 몰에 있는 한 매장에서 2명의 절도범이 돈을 내지 않고
$2,700 상당의 포켓몬 카드를 훔쳐 도주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직원은 절도범을 쫓아 나섰고 결국 주차장에서 절도범들과 격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직원은 몸싸움 끝에 가까스로 도난당한 포켓몬 카드를 회수했지만 용의자들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5피트 6인치와 6피트의 키에 마른 체격을 지닌 두 남성의 모습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한 민간 기업체가 미국의 핵심 공군기지 주변 땅만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연방당국이 수사에 나섰지만 수개월째 진행된 수사에도 별다른 진척이 없어 의문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존 게러맨디 연방하원의원은 플래너리 어소시에이츠 LLC란 민간 기업체가 지난 2018년부터 국가안보시설인 트래비스 공군기지 주변 땅을 8억 달러나 들여 매입하고 있다면서 해당 지역은 스파이 활동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업체의 땅 매입과 관련해 로컬과 주정부, 연방정부 모두 배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시중 거래가보다 5배에서 10배 가까이 비싼 가격을 주고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의문을 더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노스다코타주에서 한 중국 회사가 저장고를 짓기 위해 공군기지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을 매입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토지 매입 배후 역시 중국 정부일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젊은 성인 10명 중 1명이 전자담배를 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지난 2021년 미 전역의 담배 소비에 대해 조사한 결과 18살부터 24살의 11%가 전자담배를 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 연령층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반면 45세 이상의 경우는 11.4%가 전자담배 대신 연초를 피고 있으며 가장 많이 피우는 연령층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젊은 층이 연초 대신 전자담배를 피우는 이유에 대해 일반 담배보다 전자담배가 해롭지 않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CDC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달 미 전역에서 전자담배가 2,270만 개의 제품이 팔리면서 인기가 급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약국 체인점에서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이레이드 측은 지난 5월 31일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제3자로부터 고객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스템 점검 결과 지난 5월 26일 고객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와 의약품 이름, 처방 날짜 등이 포함된 정보 파일에 제3자가 접근한 사실이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고객의 소셜 넘버나 신용카드 번호와 같은 금융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라이레이드는 어제부터 유출 사건과 관련해 잠재적 영향을 받은 모든 고객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만약 자신의 정보가 유출된 지 확인하고 싶다면 공개된 전용 지원 번호를 통해 연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세계 최대 만화 축제인 샌디에고 코믹콘이 개막했습니다. 코믹콘 인터내셔널은 샌디에고 컨벤션 센터에서 어제부터 오는 23일까지 코믹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최 측은 세계 최대 만화 축제인 만큼 전 세계에서 13만여 명이 몰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행사에는 이미 다양한 장르 속에 등장한 인기 캐릭터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This is our fourth year going, and it's just incredible to be able to partner up with my best brother-in-law and my son. I like other fans. Like it's hard to find them in a crowd, and now they are the crowd. 샌디에고 코믹콘 행사에는 기존의 영화 배우들도 참석을 했었지만 헐리우드 배우들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올해는 배우들이 참석을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샌디에고 코믹콘 인터내셔널은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정상 규모로 오프라인 행사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대통령 직속 팬데믹 대응 기구를 발족했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코로나19와 원숭이 두창, 소아마비, RSV 감염병 등의 유행 가능성을 잘 대비하기 위해 대응 사무소를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기구는 잘 알려지지 않은 생물학적 위협에 대비하는 임무를 담당하게 되며 현재 백악관 내 코로나19 감염증 대응팀의 기존 역할을 소화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팬데믹 대응 기구의 책임자는 예비역 공군소장인 폴 프리드릭스가 맡으며 프리드릭스는 국방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담당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 2020년부터 전 세계로 확산한 코로나19 팬데믹은 미국에서만 무려 117만 명에 달하는 사망자를 낸 바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 코로나19 백신 가격이 상승할 전망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코로나 비상사태가 종료되면서 미국 정부가 8월 3일까지만 코로나 백신을 구매해 배포하고 그 이후부터는 민간 상업용 백신으로 전환한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당국은 화이자와 모더나 그리고 노바백스 제약회사가 9월부터는 이전보다 4배에서 5배 높은 비용으로 백신을 판매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현재 미국 정부가 1회분당 26달러에 구매하고 있었지만 상업용 시장에서는 110달러에서 최대 130달러까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제약회사에 백신의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만큼 정확한 판매 가격은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350억 원대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2심에서도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했고 최 씨는 말도 안 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합니다.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실제로 법원에 소송 증거로 제출되는지 모르셨나요? 고촌동 차명으로 상혐의 인정하십니까? 재작년 12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최 씨의 혐의는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1심 형량을 유지하며 최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부동산으로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는 데 경도돼 법과 제도, 사람이 수단화된 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 씨 본인이 관여했다는 여러 증거가 존재함에도 항소심에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동업자에게 넘기는 등 반성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최 씨가 항소심까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았고 죄질이 매우 나쁜 데다 재범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법정 구속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판사의 선고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된다며 당황한 기색의 최 씨는 하나님 앞에서 약이라도 먹고 죽어버리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다 쓰러져 법정 경위들에게 들려나가는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남의 명의로 사들이고 이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 상당의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위조된 잔고증명서 일부를 다른 소송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최 씨 측은 잔고증명서 위조 행위만 인정한 채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은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한국 각지에서 대만발 수상한 소포가 배달됐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런 우편물을 받으면 개봉하지 말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고 우정사업본부는 비슷한 형태의 해외 우편물을 당분간 반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이동형 엑스레이로 드럼통을 촬영합니다. 우편물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대만에서 온 이 소포는 아무도 주문한 적이 없습니다. 인근 주택에서도 정체불명의 국제 우편물 1개가 추가로 신고됐습니다. 엊그제 방송에 어디 장애인 단체 거기에 그 가가지고 질식 이런 했다고 그래가지고 아차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해가지고 오늘 바로 신고를 하게 됐죠. 서울에서도 비슷한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한 업체에 대만에서 온 수상한 우편물이 배송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확인 결과 폭발물은 아니었지만 성분 분석을 위해 군 당국이 회수했습니다. 서울중앙우체국에서도 대만발 노란색 수상한 우편물이 신고돼 건물에 있던 1,700명 전원이 대피했습니다. 인천에서도 대만발 우편물 신고가 들어와 당국이 조사에 나섰고 제주에서는 생물테러 의심 우편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해외에서 발송된 일부 우편물에서 유해물질 의심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문하지 않은 우편물은 개봉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해외에서 발송된 비슷한 유형의 국제 우편물 국내 반입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옛 연인을 흉기로 찌르고 투신 소동을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또 교제하던 여성과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피해 여성의 아이까지 데리고 사라졌던 50대 남성이 도주 하루 만에 붙잡혔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흰색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수갑을 찬 채 경찰 호송차에 오릅니다. 옛 연인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36살 최모 씨입니다. 최 씨는 어제 오후 2시쯤 경기도 안산의 한 미용실에서 과거 연인 사이였던 3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는 범행 직후 경찰 추적을 피해 인근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투신 소동을 벌이다 밤 9시 반쯤 자진해서 내려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포토라인에 선 남성. 교제하던 여성과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피해 여성의 아이까지 데리고 도주했다 붙잡힌 50대 김모 씨입니다. 살해 혐의 인정하시나요? 네. 그 피해자 아들은 왜 데려가신 거죠? 저 한참 오래 생활하고 해가지고 여기는 어머니 집에서 일단 봐주게 하려고 데려갔어요. 김 씨는 경기도 남양주의 한 빌라에서 60대와 30대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인근 어린이집을 찾아 여성의 5살 난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다가 하루 만인 어제 오전 충남 보령에서 붙잡혔습니다. 아이는 인근 서천에 있는 김 씨의 어머니 집에서 발견됐는데 몸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어제 오후 3시쯤에는 경기도 부천의 한 빌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숨진 여성의 딸과 지인 관계인데 돈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동상님 연예인 닮은 것 같아요. 약간 환승연애 흐름도 있고 저 신동엽도 들어봤는데. 오 진짜 닮았어요. 오. 저는 사람들이 김우빈 닮았어요. 김우빈은 제 이상형이거든요. 근데 닮은 사람한테 끌린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진짜 약간 지민도 조금 닮았다. 지민도 듣고 돈 스파이크. 돈 스파이크. 그래? 세 분 다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네. 기숙사 비용이 어떻게 돼요? 쿼터당 밥까지 합해서 8,000불 정도. 8,000불 정도면 밖에 사는 거랑 기숙사 사는 거랑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좀 나아?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기숙사 사는 게 더 저는 훨씬 더 절약할 수 있어요. 세이브할 수 있는 거. UC 학교에 기숙사가 너무 부족하다. 실제로 경쟁이 있나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UCL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오, 네. 저희 학교가 4년 동안 기숙사를 보장해준다.
4년 동안. 네, 특히 유학생들한테는 거의 100% 아 진짜요? 미국 대학만의 장점이 있을까요? 한 인종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학생들이 모이기 때문에 뭔가 배울 점도 많은 것 같고 정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아니면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구나 이런 걸 배우는 게 큰 것 같아요. 그냥 시야가 넓어지면서 그렇죠. 시야가 넓어지게 된 뭐 이그젬플 그런 거 있으세요? 컬처 쇼크라든지. 연애 가치관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외국인 친구들한테 들은 바로는 요즘은 relationship이 아니라 situationship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커미트먼트는 안 하고 즐기는 그런 게 당연하게 되는 시대라고 말하더라고요. 맞아. 그 좋게 컬처 쇼크였어요? 아니죠. 이게 근데 약간 한국인 정서로 받아들이기 좀 힘들어. 맞아. 우리 약간 좀 정의를 내려야 돼. 이 관계가 뭔지. 꼭 한국인이어야 된다. 뭐 아니면 외국인이어도 상관없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저는 무조건 한국인 집 같은 존재였으면 좋겠어요. 집 같은 분 찾습니다. 전 오히려 외국인 현지인 남자친구가 만약에 생기면 든든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 뭔가 소주에 오뎅탕을 하고 싶은데 얘가 막 이게 뭐냐 안 맞는다. 뭐 그냥 저기 바에 가서 뭐 프렌치 프라이스에 맥주나 마시자. 바이브가 안 맞아. 그럼 어떡해요? 뭔가 저를 좋아해주는 친구라면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고. 좋은 연애를 할 수 있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 같은 분 찾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뭔가 기숙사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기숙사에 이제 모든 사람들 다 놀려고 간. 저는 사실 로망보다 좀 무서움이 더 많았어서. 그리고 저희가 1학년 때 갑자기 옛날에 UCLA에 다니던 교수님이셨던 분이 뭐 내일 이 건물에서 총기를 난사할 것이다. 와. 듣기로는 또 엄청 최근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이제 제 헤드폰이 배터리가 없어서 충전을 시켜놓고 왔는데 헤드폰이 사라진 거예요. 경찰이 왔는데 형식적으로 사건 접수만 하는 것 같고 안 되겠다 하고 있는데 창밖을 보는데 제 거랑 똑같은 걸 쓰는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친구가 막 너무 당당하게 나도 선물 받은 거다. 너네 경찰 불러라고 해? 나 의심하냐 이러는 거예요. 방에 가서 한번 시리얼 넘버만 대조해봐도 되냐 해서 바로 막 체크해버려요. 확인해버려요. 너무 똑같은 거예요. 진짜. 완벽한 일치. 저희가 그래서 왜 훔쳤냐 했더니 그 친구가 거기 있길래 그냥 가져갔어. 무서워요, 무서워. 이게 진짜 한국이랑 미국 너무 달라. 한국 약간 암묵적 우리 다 룰이잖아요. 그냥 납둬도 가져가지 않는 걸로. 여긴 그냥 손 다 떼면 그냥 내 거 아니고 바로. 그럼 약간 좀 이제 주제를 바꿔서 아직까지 이 나라에서는 우리가 이 나라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제 유학생활 하면서 뭔가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거나 아니면 외로웠던 거나 혹시 이런 모먼트들이 있었는지. 유학생을 향한 차별이라고 해야 하나? 그 시선이 조금 처음에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인터내셔널 학생이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영어를 잘해? 뭐지? 어떻게 영어 할 줄 알아? 저는 오히려 외국에 산 기간이 더 긴데 그런 인식들이 좀 처음에 저는 추천해요. 솔직히 몇 번 정도 유학 온 걸 후회하는 적도 있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기회들이 많았고 그리고 저희가 아까 힘든 점도 얘기했지만 좋은 점도 엄청 많으니까 저는 뭔가 진짜 내가 미국에서 살 거다 뚜렷한 목표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추천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한번 경험이나 해볼까 하는 정도 마인드로 오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고 감당해내야 되는 부분들도 많아서 정말 추천하지만 각오를 하시고 오셔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미국은 굉장히 넓은 나라고 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서 그걸 유동적으로 찾지 않는 이상 놓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각오하시고 열심히 할 자신 있으신 분들에게는 진짜 추천합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도움을 요청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좀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이제 미국에 있는 많은 유학생분들이 또 공감하시고 또 들어주실 내용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반나절 동안 UCLA에서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진짜. 어렸을 때 힘들었던 그 추억 하나하나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공감도 되고 힐링이 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더 살아가야 할지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미국에 계신 유학생분들이 또 위로를 얻고 위안을 얻는 시간이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좋습니다. 지금까지 UCLA에서 이두현, 이효정이었습니다.
이상으로 7월 21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